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6장, 그렇죠. 파일 입출력, IO 기반의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이제 27장, 이제 GUI의 기초, AWT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기술이죠. AWT가. Abstract Window Toolkit이라고 해서, 얘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자바가 처음 나올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강의를 하느냐? 그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자바로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자바 FX라고 해서 오라클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자바를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한 게 바로 자바인데요. 이 자바를 오라클에서 인수를 하면서 자바에도 이런 스윙 말고, AWT나 스윙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만드는 언어 말고, 이제 FXML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UI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자바 FX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AWT의 GUI의 기본적인 기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벤트가 뭔지, 컨테이너가 뭔지, 컴포넌트가 뭔지, 컴포넌트는 물론 FX로 넘어가면서 컨트롤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뭐 레이아웃 매니저가 어떻니,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자바 FX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수월하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FX에 들어가서 거기서 람다시까지 섞어서 써버리면 여러분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AWT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좀 같이 좀 쳐보고,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그러한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심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9장쯤 되면 되겠네요. 어차피 28장에 람다를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27장에 AWT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FX로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죠? 나는 바로 FX로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27장 패스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AWT입니다. 그죠? AWT. AWT는 Abstract Window Toolkit에 대해서 추상적인 윈도우, 이 도구라는 뜻인데요. 자, UI가 뭔지 아시죠?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 해서 UI 프로그램은 윈도우, 메뉴, 버튼, 라디오 버튼, 리스트 등 시각적인 컴포넌트. 제가 컴포넌트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컨트롤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컴포넌트는 AWT에서의 하나하나의 이러한 메뉴나 버튼 등을 의미하는 거고 FX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와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단 클라이언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모컨이나 아니면 에어컨에 보면 이런 버튼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UI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로 하여금 이렇게 기계와 우리 사용자 간의 상호 간의 통신, 상호 간의 이제 표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공하여 이제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파워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켜지고 등등
이제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런 바람 그런 것들 맞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UI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바는 이러한 U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JDK에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AWT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JFC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JFC는 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들의 모음으로 AWT와 스윙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 AWT와 스윙은 나중에 저랑 같이 해보시면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이아웃 잡는 거, 좌표 잡는 거, 그리고 버튼의 크기 잡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로 만들어야 돼요. 자바 코드로. 그러면 사람 미칩니다. 노가다예요, 완전 그거. 요즘에는 윈도우, FX 같은 경우는 씬빌더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버튼 이렇게 쭉 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 위지윅 방식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도 막 마우스로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PPT 만들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데요. 이거는 AWT나 스윙은 전부 다 자바 코드로 생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누군가에게 설명도 할 줄 알고 이게 얼마나 편한 프로그램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 AWT는요, 자, GUI 프로그래밍, 즉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툴킷, 그죠?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툴킷, 도구예요. 그래서 GUI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다양한 컴포넌트 혹은 컨트롤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자바로 구현하지 않고 얘는 OS의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뜻은 뭐냐면요. OS의 종류는 많잖아요. 윈도우에도 윈도우 XP도 있었고 윈도우 7도 있고 윈도우 10도 있고 맞죠? 윈도우 뭐 8.1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리눅스, 뭐 솔라리스, 유닉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뭡니까? 운영체제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버튼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윈도우 7에서 나오는 것과 윈도우 10에서 나오는 버튼이 모양이 달라요. AWT로 만들면. 스윙으로 만들면 같은데요. AWT로 만들면 틀려요. 그 틀린 이유가 OS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얘는 틀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윙은 AWT의 단점을 극복하고 좀 나왔는데 이제 AWT에서 조금 확장된 GUI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어차피 뿌리는 AWT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윙도. 그래서 AWT보다는 좀 더 많은 컴포넌트, 컨트롤들을 제공을 하는데 얘는 OS에 종속적이지만 얘는 OS에 종속적이지가 않아요. 자바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S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바로 구현이 되었다. 알겠죠? 구현이 되어서 뭐 OS에 종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스윙의 단점은 자바가 직접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AWT에 비해서 CPU와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걸 떠나서 가네요. 결과론적으로 이 스윙이 이제 사장되어 가는 추세잖아요. 물론. 근데 이 AWT가 사장되어 가는 추세가 뭐냐면요. 이게 전부 다 노가다로 이루어져 있는 자바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불필요함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이미 FX가 등장한 판에 스윙을 굳이 우리가 막 노가다를 해가면서 요즘에는 협업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디자이너하고 프로그래머하고 그리고 컨설턴트하고 그리고 저 고객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디자인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고객의 니즈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머 혼자서 이 스윙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프로그래머는 또 디자인에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한 사람들이 좀 많죠. 저도 뭐 색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편이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xml, 자바 fx를 이용을 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fx를 배우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은 스윙은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바 코드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디자인과 그 많은 백엔드 관련된 프로그래밍까지 전부 다 프로그래머가 도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벅차다 이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이걸 갖다 주면 같은 프로그래머 입장이라면 그래도 좀 분석은 되겠지만은 디자이너한테 던져준다면 디자이너는 절대 모릅니다. 자바 코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스윙으로 만들게 되면 코드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레이아웃 하나만 변경만 해도 다시 릴리즈를 해야 돼요. 재컴파일을 해야 되고 릴리즈를 해야 돼요. 하지만 fx는 그렇지 않아요. fx는 UI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I만 고칠 거라면 fxml 파일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스윙의 단점이다. AWT도 물론 단점이지만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기초가 돼서 fx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WT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AWT 관련 패키지는 모두 java.awt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java.awt.뭐뭐뭐와 패키지와 java.awt 이벤트 패키지가 AWT의 핵심이다. 여기서 이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벤트라는 것은요. 자, 이벤트. 그죠? 이벤트는 한국말로 사건, 일, 이런 겁니다. 그죠? 이벤트, 갑자기 터지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UI 프로그램에 이렇게 윈도우 창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 필드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기에 ID를 입력을 한다고 치고, 여기에 ID 중복 체크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ID를 쭉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버튼을 여기에 딸깍 누르시면 이게 이벤트가 터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버튼 이벤트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튼 이벤트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ID가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내부적으로 백엔드 쪽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요게 이제 이벤트 근원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처리해주는, 이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핸들러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미 미리 한번 이렇게 들어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복을 하니까. 그죠? 요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패키지가 AW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AWT, 데이터 트랜스퍼, D&D, 이벤트, 폰트, 이미지, 프린트,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와 그리고 뭡니까?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 실습을 해 나가면서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됐죠? 요게 AWT에 구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어서 모든 AWT 컴포넌트, 즉 컨트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컨트롤인데요. 이런 것들의 최고 조상, 우리는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은 오브젝트였죠. 하지만 AWT의 최고 조상은요, java.awt의 컴포넌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컴포넌트. 그래서 메뉴 관련 컴포넌트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그래서 메뉴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파일, 뭐 편집,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메뉴죠. 요런 것들은 따로 놔두고요. 그 나머지 요거는 메뉴라고 해서 따로 빼놔요. 그게 바로 메뉴 관련 컴포넌트는 메뉴 컴포넌트가 최고 조상이 되고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컴포넌트가 최고 조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컨테이너는 FX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공사장에 가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타고 들어간다면, 그죠?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사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공사하시는 인력들, 인부들께서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뭐, 담요도 있고 잘 때 쉴 곳이죠, 그죠? 그리고 뭐 전기포트도 있고 라면도 있고 뭐 TV도 있을 것이며 등등이 있겠죠. 이와 같이 이러한 컨테이너들은 이러한 컴포넌트, 즉 컨트롤들 있죠. 버튼, 라벨, 리스트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배치를 다 포함하는 것들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아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다른 컴포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죠, 그죠? 자, 여튼 컨테이너. 자,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가 최고 조상인데 이 밑에 보면 버튼, 뭐 캔버스, 체크박스, 초이스, 컨테이너가 또 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는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또 종속적 컨테이너와 독립적 컨테이너로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 글자 표시가는 거, 리스트, 스크롤바, 텍스트 컴포넌트에는 또 텍스트 에리아, 텍스트 필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체크박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라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리스트들은 이제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초이스라고 하는데요. AWT에서는 이게 드랍다운 리스트라고 요즘에 많이 쓰여지죠. 그죠? 리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해서 컴포넌트입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 버튼이나 이런 것들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다이얼로그들이고 이런 메시지 박스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채팅창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큰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텍스트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 텍스트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텍스트 필드입니다. 필드.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관련 컴포넌트는 최고 조상이 메뉴 컴포넌트라고 앞에서 이미 봤고요. 메뉴에도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 타이틀 바처럼 밑에 있죠? 요게 이제 메뉴 바라고 해요. 메뉴 바. 그리고 이제 각기 이러한 파일들, 에디트, 뷰, 요런 헬프,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우리가 메뉴라고 해요. 메뉴. 알겠죠? 메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파일을 누르면 우리가 뭐 새로 만들기, 열기, 기타 뭐 등등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메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메뉴 아이템. 알겠죠? 메뉴 아이템 안에 또 메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메뉴 아이템에 보면, 또 메뉴 아이템은 또 메뉴를 이렇게 메뉴 아이템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서브로. 알겠죠?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퍼레이터 구분자. 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것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메뉴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거 딱 나타나서 이거 딱 클릭을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뭐 그래픽 카드 가속
기능 뭐 활성화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요 체크하면 자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요거 체크하면 뭐 그래픽이 가속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뭐 체크박스나 뭐 체크박스를 그냥 놔두고 그 체크되면 그거 가져와서 그냥 쓰니까요. 뭐 굳이 이제 필요성이 많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메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게 바로 메뉴바 그리고 각각의 메뉴들 그죠? 메뉴들이고 이런 것들은 메뉴 아이템 그리고 이 서브로 메뉴 아이템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맞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컴포넌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컴포넌트가 최고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뭐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필드라든지 리스트 박스라든지 뭐 체크 박스라든지 이러한 컴포넌트들, 즉 컨트롤들은 모든 메서드들,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다 가지고 있겠네요. 왜? 조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AWT 컴포넌트 메뉴 관련은 제외하죠. 따로 빼고. 그죠? 최고 조상이니까 컴포넌트라면 즉 컨트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통적인 메서드들이 이 컴포넌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 알아요. 딴 거 필요 없고요. 백그라운드 getter, setter죠. 백그라운드 뭡니까? 배경색 얻어내는 거, 커서 이제 얻어내는 거, 폰트 얻어내는 거, 이 나머지 세터는 다 지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height, width, 이거는 컴포넌트의 높이나 그리고 폭을 얻어내는 거고요. set bounds,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이제 크기와 이제 지정을 할 때 쓰는 게 set bounds고요. 뭐 그리고 get bounds도 있고, 뭐 그리고 뭐 location 얻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set visible, 이거는 이제 보여주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뭐 get parent고 있고 뭐 repaint, 이거는 다시 그리게 만드는 거고요. 뭐 set size, 사이즈를 설정하는 거고 get size 얻어내는 거고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시다 보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실습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죠? 근데 대다수가 getter와 setter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모든 컴포넌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컨테이너라는 공사장 그 예를 들면서,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클래스와 그 자손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컨테이너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메뉴란다. 이러한 윈도우 창이나 있으면 여기에 어떤 버튼이나 리스트 박스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칭을 하는데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있고 종속적인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독립적인 컨테이너는 이제 종류가 프레임하고 윈도우하고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요게 그대로 이제 우리가 fx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적인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컴포넌트나 종속적인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fx가 아니라 스윙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J 프레임입니다. J로 붙어 있는 것들은, J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접두사로 J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스윙 패키지에 있는 컨테이너나 컴포넌트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레임은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로서 윈도우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바와 크기 조절, 뭐 버튼, 닫기 버튼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뉴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는 뭐 그냥 프레임의 조상이고요. 경계선이나 타이틀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멀그머니 이렇게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메뉴도 추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평면 공간만 이렇게 가지는 놈을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프레임이 여기에 타이틀바, 그죠? 타이틀바하고 여기에 닫기 버튼, 뭐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이런 것들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프레임을.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프레임처럼 타이틀바와 닫기 버튼을 갖고 있는데 얘는 메뉴를 가질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주로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응답을 받는 데 사용한다. 자, 이게 다이얼로그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하나 뜩 띄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확인 이렇게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얼로그예요. 요거는 독립적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제 종속적이다. 이거는 어디에 속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속적인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다른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보통 다른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다른 컨테이너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아시겠죠? 대다수가 프레임이 되고요. 프레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다른 컴포넌트나 종속적인 컨테이너를 역시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패널을 많이 써요. 패널은 근데 참고로 FX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널을 여러 개 이렇게 붙이면 뒤에 FX에 가보면 스택 페인도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페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역별로 좀 나누고 싶어. 그래서 프레임을 여기 패널을 여기 한 개 넣고 또 패널을 여기다가 또 한 개 넣고 또 패널을 여기다가 한 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역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뭐 버튼도 넣고 체크박스도 넣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패널을 프레임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구분을 짓고자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평면 공간으로 프레임과 같이 여러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으나 단독적으로는 절대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스크롤 페인이 있는데요. 얘는 뭐 그냥 스크롤바가 다시 이제 스크롤바가 나타난다는 거 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패널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는, 독립적인 컨테이너에서는 프레임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좀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컨테이너의 주요 메서드들인데요. 자, 우리가 add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담긴 컴포넌트는 컨테이너의 전경색이나 배경색, 폰트 등은 설정은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세터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컴포넌트, get 컴포넌트 그러면 get터니까 컴포넌트가 있는 컴포넌트를 다 가져와서 배열로 리턴하는 거고요. 그리고 get 컴포넌트 이거는 뭐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번째를 가져올 거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역시 이거는 지정된 컴포넌트를 넣는 거고요. add 요거 제일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버튼이나 이런 것들 추가할 때 add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쓰면 되고요. remove는 당연히 컴포넌트 날리는 거고요. 자, ins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inset 객체를 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ins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패딩이나 마진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그때 제가 인셋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셋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 매니저는 말 그대로 레이아웃은 뭡니까? 레이아웃은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치할 때, 야, 레이아웃 잘 잡아라. 레이아웃 잘 잡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어떠한 컨테이너, 자, 앞에 잠깐만 돌아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컨테이너 밑에 우리가 패널도 받고, 애플리케이션 지금 안 씁니다. 알겠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얼로그하고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두 개는 지금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그랬고 이 나머지들은 보더 레이아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레이아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치할 때 막 마구잡이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컨테이너들한테는요. 기본적인 레이아웃 매니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 레이아웃 매니저가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쫙쫙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려면 이래 가야 되는데 이래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그래서 플로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의 윈도우 크기에 따라서,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수평 배치 혹은 다 줄이면 수직 배치가 되겠죠. 느리면 수평 배치가 될 거고요. 그게 바로 플로우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보더 레이아웃은요, 탑, 센터, 라이트, 레프트, 바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탑, 그리고 바텀, 그리고 센터, 그리고 이 나머지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열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 잡힙니다. 이러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더 레이아웃이에요.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을 컨테이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좌표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set layout manager를 여기에 호출하셔서 여기에 매개 변수 값으로 너를 주시면 돼요. 너를 주시면 레이아웃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표로 지정을 하면 그러한 컴포넌트, 즉 컨트롤들이 컨테이너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좌표에 위치하게 됩니다.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컨테이너의 주요 메서드들이었고요.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잡아 두시고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뭔지, 컨테이너가 뭔지, 메뉴 관련된 컴포넌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독립적인 컨테이너와 종속적인 컨테이너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그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컨테이너들의 주요 메서드들. 물론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강의 컴포넌트와 그리고 AWT를 구성하는 인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컨테이너부터 각종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면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